대한민국이 항공모함 보유를 공식하기 위해 우리 해군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11월 12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12개 중 75%인 8개가 항모 관련 영상이었습니다. 또 같은 날 밤에는 KBS를 통해 해양강국의 꿈 항공모함으로 연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내년 항모 예산이 통과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은 현재 여러 기관의 연구 결과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72억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항공모함을 건조할 조선업체를 선정하는 등 항모 건조를 위한 기초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항모 건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체계 안에 있는 대한민국 해군이 항모를 갖는 것은 중국을 위해 커다란 표적지를 사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항공모함의 크기가 작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정말 다양한 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항모를 완전히 반대하는 국민의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국의 상징인 항모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항모에서 가장 중요한 체급과 추진 체계를 모르고 단순히 사이즈만 큰 항모만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고작 경하 3만 톤짜리 항모로는 제대로 된 대양 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며, 디젤 추진 체계를 이용한 재래식 추진 체계를 채택할 경우 작전 효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이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추진 체계 제작 역량인데요. 대한민국의 개발 역량이라면 굳이 원자력 추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중형 항모를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추진 체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자력 추진을 만들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맘만 먹는다면 원자력 추진 역시 가능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항모에 실릴 군함용 추진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우리 해군은 경항공모함을 중심으로 구성된 항공모함 전단의 CG를 공개했습니다. KD-3 세종대왕 배치2, 소양급 군수지연합, KDDX, P8 포세이돈 등 우리 해군의 미래 주력 전력 역시 함께 등장했는데요. 이 영상을 본 많은 이들이 단독으로 항모 전단을 꾸릴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해군의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영상을 보고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항공모함을 경항공모함으로 건조한다는 것이 실망스럽다는 것인데요. 특히 재래식 추진 체계를 사용하는 경항공모함으로는 전자기식 사출기 이멀스를 달고 캐터버 방식의 운영이 불가능하고 함재기 운용 대수도 턱없이 모자라 미래전의 핵심 전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은 반박하기 어려운 맞는 말들입니다. 원자력 추진이 아니라면 현대 해군이 사용하는 추진 체계로 전자식 사출기를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함의 전력은 어디까지나 함의 레이더와 각종 설비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공 레이더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전자전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첨단 전자장비가 군함에 장비되면서 기존 체계로는 현대 군함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없게 되는데요. 기존 추진 체계들은 전력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함정의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중 추진 체계와 통합전기 추진 체계 등이 등장하면서 재래식 전력으로도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군용 원자로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조차 원자로 대신 통합전기 추진을 채택할 정도입니다. 사실 원자력 추진은 의외로 그리 좋은 추진 체계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출력을 만들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지만 관리가 까다롭고 막대한 유지비가 들어가는 데다 결정적으로 소형화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박용 원자로 기술을 가진 미국조차 충분한 공간과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10만 톤급 항공모함을 제외하면 원자로를 이용한 핵추진 선박을 만들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못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세계 최강의 함대를 운영하는 미 해군이 고민해 개발된 것이 통합전기 추진체계입니다. 과거부터 미 해군은 해군 함정의 출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통합전기 추진체계를 개발해 새로 건조하는 함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군의 스텔스 구축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DDG-1000 주말트에 탑재됐는데요. 주말트는 전장 190m, 전폭 24.6m, 만재 배수량 15,000톤급의 스텔스 구축함입니다.
구축함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구축함으로 분류 중이나 원래라면 만재 배수량이 1만 톤을 넘겼으므로 순양함으로 분류할 정도의 대형함입니다. 그럼에도 우수한 스텔스 설계를 채용해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습니다. 미 해군의 주력 이지스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보다 40%가량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피탄 면적 RCS 값은 수십 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은밀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심지어 적을 탐지하는 능력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높이 3m, 폭 2m, 무게 20톤의 레이시온이 개발한 스파이3 MFR 레이더로 적을 완벽하게 탐지할 수 있으며 SQS-90 AUWCS 소나를 채용해 연안에 정지한 정숙 상태의 디젤 잠수함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배가 큰 만큼 무장 역시 엄청납니다. 20개의 마크 57 수직 발사관을 탑재해 최대 80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차세대 함포인 155mm 62구경장 AGS 2문과 30mm 기관포 2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H-60 시호크 한 기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헬기 경납고까지 존재합니다. 기습을 위한 고속의 스텔스 구축함으로 설계됐음에도 상당한 수준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무장과 전투 체계를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전력이 소모됩니다. 기존 추진 체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향후 레일건 탑재를 염두에 뒀던 주말특급 구축함이었기에 추진체계 역시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통합전기 추진체계 IFEP에 전단계를 할 수 있는 통합전기 추진체계 IEP를 채택했는데요. 완전 전기 추진체계는 엔진을 전기모터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만 사용하고 전기모터에서 만든 전기로 선박을 운영하는 신개념 추진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극단적인 소음 감소와 가속력이 향상되면서 동시에 기존 추진체계 대비 선박의 예비 전력량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현대군함의 필수 요건인 스텔스성과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는 데 안성맞춤인 추진체계라 할만합니다. 주말특급의 경우 2개의 MT-30 가스터빈 엔진과 2개의 디젤 엔진을 통해 모터를 구동합니다. 이를 통해 강력한 전력을 생성하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차세대 군함에는 통합전기 추진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에 앞서 기존 추진체계와 전기 추진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탑재한 군함을 건조 중입니다. 대구급 FFX 배치3에 코드로그 체계를 탑재할 예정인데요. 코드로그 체계는 발전기가 프로펠러를 가동하는 시스템으로 디젤 엔진은 추진축과는 이어져 있지 않고 발전기만을 가동하며 추진축에는 가스터빈과 전기모터가 연결되어 있어 저속 항행 중에는 디젤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전기모터를 돌리는 디젤 일렉트릭 방식에 의한 전기 추진을 사용합니다. 반면 고속을 낼 때는 가스터빈에 의한 기계구동도 병행하여 추력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방식은 전기모터의 토크가 크고 일정한 점, 기계적 연결 부분이 적어진 데 따른 신뢰성 향상 및 소음 감소에 이점이 있어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현재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이 차세대 추진체계를 할 수 있는 완전 통합전기 추진체계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얼마 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LM2500 가스터빈 엔진을 만들고 있으며 LM2500 엔진과 전기모터를 통합한 통합 전기 추진체계 설계를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군 관계자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첨단 기술을 한국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이 대구급을 개발할 당시 MT-30 엔진을 차세대 엔진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그럴만한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최고의 항공 엔진이던 롤스로이스 멀린을 만들었을 정도로 전통 있고 명성 높은 롤스로이스사의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미국의 주멀특급과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같은 최신 함정이 사용하면서 그런 경향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MT-30 엔진은 첨단 고성능 함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최신 엔진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외산 엔진의 문제로 우리의 주요 함정들이 멈춰서 버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국산 엔진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하고 발빠르게 국산 엔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함선이라도 엔진이 고장나 움직이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은 세계 내로라 하는 엔진 업체 부품을 공급하는 계획을 체결해
우리만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미국 GE와 3억 2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해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GE사의 주력 엔진인 GEnx를 포함해 GE90, LM2500 등의 다양한 민수, 군수용 엔진 부품 총 72종을 2023년부터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1979년부터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도 진출했는데요. 올해까지 약 9,000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적인 엔진 개발 업체인 플레덴 휘트니와 약 17억 달러인 1조 9천억 원 규모의 최첨단 GTF 엔진 공급권을 획득한 데 이어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10억 달러 규모의 수주도 성공해 엔진 사업 수주 잔고만 따진다면 현재 24조 원이 넘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세계 유수의 엔진 제작 업체들의 주요 부품을 한국이 생산하고 창정비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의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 엔진을 개발해도 국산 엔진을 판매할 시장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의 군함들은 외산 엔진만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은 다른 나라의 첨단 엔진을 만드는 역할만 맡아왔습니다. 사실 우리도 첨단 엔진을 개발할 수 있었지만 그 엔진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없어 개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재 계획된 것만 하더라도 2030년대 초까지 15척 이상의 최신 함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성립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한국산 엔진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한국산 엔진을 장착한 우리의 차세대 군함이 탄생하는 걸 지켜보는 것입니다. 시청자님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